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난 일할 때 제일 멋지지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저는 오늘 좀 피곤하네요.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하지만 월요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자도자도 필요한 당신에게 권하는 건강 지침서. 필요해져버린 자신, 게을러져버린 자신을 수치스러워 할 일은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일.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신피로를 계기로 생활습관과 일하는 방식을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려면 부신피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병은 인생 그 자체를 돌아보게 하고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네, 오늘이 피곤한 이유 월요일이라서 어제 잠을 늦게 자서 그건 조금 맞을 수도 있겠네. 근데 잠을 자도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회사 가기 귀찮고 싫다? 저는 여기가 회사에 그런 당신과 나를 위한 건강 지침서. 아까 제가 하는 얘기에 부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부신은 사진에 보시는 듯이 양측 신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신장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책은 미카와 야스히토 저자의 늘 피곤한 나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책인데요. 일본 책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늘 피곤한 나 무엇이 문제일까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부신피로. 부신이 극도로 피곤해지는 메커니즘. 면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장을 회복한다. 인체의 사령탑 늘 기능을 정상화한다.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생명력을 높인다. 영양으로 부신피로를 개선하자. 부신피로를 계기로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자 라는 목차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은 무슨 파트를 읽어볼지. A few moments later. 오늘은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부신피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다음은 부신이 극도로 피곤해지는 메커니즘 중 부신피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팀을 관리하는 카가와 씨는 47세의 중년 남성이다. 그는 최근 연속되는 업무에 극도로 피곤해졌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잠시도 쉴 수 없는 시스템 개발과 담당 업무는 다양하여 늘 시간에 쫓기고 있다. 또한 팀 매니저로서 대인관계에서 오는 고민도 항상 있었다. 이런 카가와 씨가 클리닉에 진료를 온 이유는 최근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이 탓인가 싶었다. 병원을 찾은 카가와 씨는 의사에게 말을 꺼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스태미나도 부족하고요. 그 말을 들은 의사는 검사 수치를 보면서 의외라는 듯이 말했다. 그 정도로 피곤하다면 코르티콜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가와 씨의 경우 오전 중에 수치가 이상하게 높게 나오네요. 아침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특별히 그러고 보니 아침에 일할 기분이 전혀 나지 않기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에너지 드링크를 한 병씩 마시고 힘을 냅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는 미소와 함께 분명한 어투로 말했다. 카가와 씨는 부신피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뭘 해도 하고 싶은 기분이 나지 않는 이 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카가와 씨는 만성 피로를 안고 저의 클리닉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여러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사는 카가와 씨에게 부신피로가 아닐까요?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저의 클리닉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부신피로는 병은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늘 피곤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부신피로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신피로에 대하여 일찍부터 주목하면서 환자를 대응하여 치료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증상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약 10여 년 전 일입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저는 도쿄 사이타마 의료센터와 코지 종합병원에서 구급의사 및 중환자실 치료의사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구급엘에는 사고나 위독한 병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환자들이 밤낮 없이 응급실로 실려와 적절하고도 긴급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그 당시 저는 현장의 경력으로 지식과 경험이 쌓여 상당한 역량을 가지게 되었고 구급의사로서의 보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일 때에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면 아드레날린이 올라오면서 자, 지금부터 해보자 라는 의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에는 마취과 담당 의사가 적었기 때문에 한밤의 긴급 수술은 모두 저의 담당이었습니다. 긴급 연락용의 PHS를 가지고 365일 자택에서도 병원에서도 한밤의 긴급 수술을 대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환자 치료 및 일반 병동의 관리도 담당하였으며 추가로 외래 영양까지 열어서 일과 중에 진료와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의사로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자신감 가득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야간의 당직 중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왠지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지금까지는 한밤의 당직이 너무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뿐만 아니라 점점 아침에 일어나 병원
병원에 출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밤에도 체력적으로 힘들어 자신이 나태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담당하고 있던 외래 영양에서도 일할 의욕이 없으며 아침은 너무나 괴롭고 나태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낀다는 환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은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부신피로입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증상이 아닌가? 정신을 차려보니 저 역시도 부신피로 증상이었습니다. 부신피로는 부신이라는 장기가 혹사되어 피로해지는 증상입니다. 어린아이에서 고령자까지 폭넓은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부신피로에 시달리는 주된 층은 30, 40대입니다. 50대 이후의 연령에서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버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자고 싶다 라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순진한 면이 있기에 그런 자신을 나태한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부신은 건강의 원천이 되는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은 이른 아침을 정점으로 가장 많은 양이 분비되는데 우리들이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는 것은 모두 코르티솔 덕분입니다. 코르티솔의 분비량은 하루에 걸쳐 완만하게 감소해갑니다. 그러므로 저녁부터 밤이 되면 코르티솔은 거의 분비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확실하게 코르티솔이 나오고 밤이 되면 그 분비량이 내려가면서 깊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며 밤에는 휴식하도록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신으로부터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게 되면 의욕도 사라지고 피로가 만성화되며 늘 지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일어날 수 없으며 업무를 비롯하여 집안의 일이든 무엇이든 손이 가지 않게 됩니다. 나이 탓에 피로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부신피로는 일종의 분명한 증상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얽혀있는 부신피로 증상. 그런데 저 자신이 부신피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저는 남성 호르몬 및 코르티솔이 환자들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변비 증상도 있었고 장내 환경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당직실에는 산더미 같은 컵라면이 비축되어 있었고 늘 시간이 없었으므로 그것만 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신피로에는 장내 환경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저의 몸은 식사 내용이 불건강하였기에 장내 질병으로 장누수 현상이 합병으로 발병하고 여기저기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코르티솔은 체내의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친 업무와 염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저의 부신은 계속하여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되어 극도로 피곤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어렵다고 생각한 저는 병원과 상의하여 먼저 1년간 당직 당단제에서 제외되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어렵다고 생각한 저는 야간 업무를 쉬게 되면서 체력이 상당히 회복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또한 식사의 개선과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영양요법과 명상, 아유르베다 등을 행하고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치유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치료를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의사로서 예측을 통해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저 자신을 완치시킨 사례로 귀중한 임상 경험이 되었기에 훗날 환자들 치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부신피로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나는 부신피로가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읽어주고 여기 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부신피로가 맞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의 항목들 중 몇 가지나 해당됩니까?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다. 회사에 가는 것이 귀찮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는데 슬프다. 너무 피로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 변비가 심하다. 자주 설사를 한다. 휴일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저혈압, 목과 등, 허리가 아프다. 금방 체력이 바닥난다. 기억력이 저하된다. 업무에 실수가 많아졌다. 스포츠클럽 등에서 운동하는 것이 귀찮다. 단 것과 커피, 신맛의 음식이 당긴다. 성욕이 떨어졌다.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마저 흥미가 없어졌다. 사소한 것에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른다. 이 중에 몇 개에 해당되시는지요? 5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신다면 부신피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저는 부신피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신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신피로는 장과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한번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을 회복시키는 생활습관의 제한. 저녁을 가볍게 한다 혹은 먹지 않는다. 수면의 소화의 에너지의 흐름으로 생각해보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량의 이상적인 밸런스가 있습니다. 먼저 아침의 식사량은 보통으로, 점심은 확실하게,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혹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장에게 휴식을 주어 세포 회복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자. 특히 남성들 중에는 연중 내내 차가운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능한 마실 음료, 먹는 음식은 계절에 상관없이 따뜻한 것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장의 움직임도 좋아집니다. 최근에 여성은 물론 몸이 차가워진 남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복대 착용 및 매일 욕탕에 들어가 몸이 따뜻해지도록 합시다. 글루타민과 허브 등을 섭취합니다.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칸디다균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적은 비흡수성의 항진균제, 향균허브, 소화효소 등을 이용합시다. 제대로 씹는다. 현대적인 식생활을 지속하는 한 농약과 첨가물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요리의 재료가 자연재배와 오가닉 소재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안으로 잘 씹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실하게 씹으면 수액이 많이 나옵니다. 수액에는 농약 등 화학물질을 포위하여 배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유의점을 100%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먹은 일을 완벽하게 지속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처럼 건강을 위한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장내 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다음의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먹어서 좋은 거, 피해야 할 것을 100%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60-70% 정도 지킬 예정으로 실천해주세요. 먼저 이런 의식만이라도 가져주세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싶을 때에는 언제나 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상심리로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신피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뭔가 좀 아쉽다 싶죠? 왜냐면 제가 조금씩 덜 읽었습니다. 부신피로에서 벗어나는 방법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카와 야스히토 저자의 늘 피곤한 나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만나요.